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안에 두기만 해도 재물을 끌어당긴다는 행운의 식물과 반대로 금전운을 막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학적으로도 검증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돈나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돈을 부른다고 알려진 이 식물은 잎이 둥글고 두꺼워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돈나무는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로 적절한 햇빛과 물만 제공하면 오랜 기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돈나무의 잎이 두껍고 둥근 이유는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이는 풍수적으로도 부를 축적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돈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쉽게 시들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나무를 집안에 두면 특히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풍수적인 기운 때문입니다. 이 식물은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돈나무를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은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돈나무를 배치하면 가족 모두가 재물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나무를 둘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돈나무를 화장실이나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나무는 밝은 에너지를 받아야 활력이 넘치는데, 화장실처럼 습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그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으므로 물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돈나무를 둥근 화분에 심으면 더욱 풍수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둥근 형태는 재물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금전운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화분을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목의 기운이 강한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며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나무를 키울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물은 사람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며, 돈나무를 돌볼 때마다 불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기운을 함께 키운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운목입니다. 이 식물은 강한 생명력과 긍정적인 기운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집안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면서 재물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행운목은 특히 거실 한쪽이나 입구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라면 책상 위에 두어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목은 행운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식물로 기운을 맑게 정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행운목은 공기 정화 능력이 우수하여 실내의 유해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풍수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행운목을 두면 정체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행운목을 배치할 때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거실 한쪽이나 입구 근처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행운목을 현관 근처에 두면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행운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행운목은 직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물입니다. 사무실에서 행운목을 책상 위에 두면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적으로 책상 위의 식물은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행운목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 업무 성과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운목이 성장하는 모습은 개인의 발전과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행운목을 관리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직사광선을 너무 강하게 받으면 잎이 탈 수 있으므로 밝지만 간접적인 햇빛을 받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므로 겉흙이 마른 후에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목은 비교적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므로 물을 주는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건강하게 키우는 핵심입니다. 또한 행운목을 키울 때는 화분 선택도 중요합니다. 원형이나 직사각형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분 받침대를 사용하여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하면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목을 키울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물은 사람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며 행운목을 돌볼 때마다 행운과 재물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기운을 함께 키운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예로부터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행운의 대나무로 불리는 종류는 금전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키우기를 선호하는데요. 대나무는 강한 생명력과 곱게 뻗어나가는 성질 덕분에 성공과 발전을 의미하며 풍수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도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잎과 단단한 줄기가 조화를 이루며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요. 특히 대나무는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나 실내에서 기르기에 적합하고 관리가 쉬운 편이라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행운을 가져오는 식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나무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풍수에서는 대나무를 배치할 때 방향과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집안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더욱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쪽은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관장하는 방향이고 남동쪽은 풍수에서 재물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이나 서재, 사무실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대나무를 배치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나무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때 더욱 건강하게 자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유리 화병이나 수반에 물을 담아 대나무를 키우면 물의 기운과 결합하여 풍수적으로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특히 깨끗한 물을 자주 갈아주면서 관리하면 정체된 기운을 없애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를 키울 때는 숫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특정한 숫자의 대나무를 배치함으로써 원하는 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2개의 대나무는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고 3개는 행복과 장수를, 5개는 건강운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8개의 대나무는 부와 번영을 상징하여 금전운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의 대나무를 배치할 때는 개수까지 고려하면 더욱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물입니다. 푸른 잎이 주는 편안한 느낌과 자연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학습 공간이나 업무 공간에 두면 더욱 효과적이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대나무는 단순한 실내 식물을 넘어 풍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존재입니다. 적절한 위치와 배치를 신경 써서 관리하면 행운과 번영을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물운을 막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강한 생명력과 독특한 외형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관리가 쉬워 초보자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 적은 물만으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에서 기르기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볼 때 선인장은 신중하게 배치해야 하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선인장은 긍정적인 기운을 막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운을 쌓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집안에서는 선인장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한 가시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날카로운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보는데요. 이로 인해 선인장이 집안에 있으면 부정적인 기운이 쌓일 수 있고 재물운을 포함한 다양한 좋은 기운이 차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깊숙한 곳, 특히 거실이나 침실처럼 가족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에는 선인장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죠. 하지만 선인장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면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선인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보다는 창가나 베란다 또는 현관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창가에 선인장을 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인장은 집 안보다는 집 밖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인장을 키울 때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시들어버리면 오히려 정체된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먼지를 닦아주고 적절한 햇빛과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의 선인장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잘 관리된 선인장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인장은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명력 덕분에 성공과 극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선인장을 키우는 것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강한 에너지가 집안에서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면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신중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운이나 재물운이 중요한 공간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사무실이나 가게에서는 재물운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인장의 가시가 이러한 기운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입구 근처나 창가 쪽에 두어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결국 선인장은 풍수적으로 보면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식물입니다. 집안 깊숙한 곳보다는 창가나 베란다처럼 외부와 연결되는 공간에 두어야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선인장의 긍정적인 기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인장을 키우고 계신가요? 혹시 집안 깊숙한 곳에 두고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창가나 베란다로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들어가는 식물입니다.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들어가는 식물을 방치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물이든 건강하지 않고 시들어가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게 되며 풍수적으로 볼 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재물운을 비롯한 다양한 행운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은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밝고 활기찬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잎이 마르고 줄기가 시들어버린 식물은 공간 전체의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고 정체된 기운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공간에 시든 식물을 두면 재물운이 막히고 긍정적인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단순히 인테리어용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건강하고 푸른 식물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잘 가꾸어진 식물은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시든 식물은 기운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식물이 계속해서 집안에 남아있으면 재물운과 행운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든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부족하거나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는 경우 식물이 시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시든 잎이나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식물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공간의 에너지도 더욱 맑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식물이 완전히 시들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죽은 식물을 계속 두고 있는 것은 공간에 부정적인 기운을 쌓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식물 화분이 있다면 정리하고 새로운 식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재물운이 중요한 곳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공간이라면 더욱더 건강한 식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든 식물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재물운을 관장하는 위치에 시든 식물이 있다면 그 영향이 더욱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실내 장식의 의미를 넘어 공간의 에너지를 맑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물을 키운다면 단순히 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며 시든 식물이 있다면 바로 좋지 않은 것이 풍수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는 시든 식물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을 계기로 한 번쯤 식물 상태를 점검해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키가 크고 삐뚤어진 식물입니다. 집안에 식물을 두는 것은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공간에 생기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 키가 너무 크거나 한쪽으로 삐뚤어진 식물은 집안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풍수에서는 공간의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식물 또한 그 형태가 균형 잡히고 안정적일 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키가 지나치게 큰 식물은 집안의 다른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식물이 너무 크면 공간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위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공간이 넓지 않은 경우라면 키가 큰 식물이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면서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풍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태는 기운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아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삐뚤어진 식물도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삐뚤어진 형태로 자라는 것은 식물의 생육 환경이 적절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이런 불균형이 집안의 기운에도 영향을 주어 공간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재물운의 흐름까지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흐름이 유지되어야 행운과 재물운이 원활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삐뚤어진 식물이 있는 경우 이 과정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물이 공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 크거나 한쪽으로만 자란 식물은 오히려 공간의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도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식물을 배치할 때는 적절한 크기, 균형 잡힌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크기의 식물을 고르는 것입니다. 식물이 지나치게 크면 공간이 기운이 무거워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존재감이
약해져 충분한 에너지를 끌어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와 어울리는 적절한 크기의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물이 자라면서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가지를 다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물이 한쪽으로만 자라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삐뚤어진 방향으로만 성장하는 경우 화분의 위치를 바꾸거나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지대를 사용하여 식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지하려면 식물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물은 밝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집안에 불어넣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들거나 형태가 어그러진 식물은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잎을 정리하고 화분의 위치를 점검하며 식물이 적절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크기와 형태를 신경 써야 하며, 키가 너무 크거나 삐뚤어진 식물은 공간의 조화를 해치고 기운을 불균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건강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을 배치할 때는 공간과 어울리는 크기인지, 균형 잡힌 형태인지,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과 반대로 재물운을 막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으니 집안의 식물을 점검하고 적절한 자리에 배치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